자, 다음은 32장 지지의 희귀신이 운을 만나 작용함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어떤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의 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사주 원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희기 고, 여, 간, 유별의 에서 끊으면 자, 지지 가운데에는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쵸? 청간과는 별의 다름이 있다. 그래서 청간을 청간의 희기를 보는 법과 지지의 희기를 보는 법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운봉투청 즉 정의 대용자 정득 기용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운에서 청하게 드러난 것을 만나면 투청이죠. 청하게 드러난 것을 만나게 되면 운에서 청간으로 청하게 드러난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즉 고요하게 쓰일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마침내 그 쓰임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조용히 암장되어 있다가 청간으로 맑게 투에서 드러나는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쓰임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운을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는 해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간은 양이니까 움직이는 기운이고 지지는 음이라서 고요한 것이 바로 이게 음양의 이치인데 그러므로 지지는 청간과 다르게 고요하게 있다가 운에서 암장된 육신이 이제 청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육신은 이제 반드시 쓰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지에서 고요하게 있는 것이 투청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서 맑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주로 청간으로 드러나는 운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기 지험 그 다음에 어차 내현 하위 투청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쵸,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의 증험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맑게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갑용 유관 봉진미 즉 위재 이운투무 봉 오미 즉 위상 이운투 정지류 시야 그랬어요. 자, 살펴보면 어떤 것이 맑게 드러난 것이냐 지지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이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6월에 6월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그죠? 지지에서 진토나 미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은 재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성이 되는데 이것이 운에서 무토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투청이라는 거죠. 이게 맑게 드러난 거예요. 무토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투청이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6월
6월 용신이죠. 6월 용신에 이것을 정관으로서 격으로 써야 되는데 지지에 뭐 진토가 있으면 편재일 것이고 미토가 있으면 정재인데 고요하게 지지에 이렇게 고요하게 있던 것들이 운에서 이렇게 무토로 드러나서 오게 되면 이것은 간목한테 편재가 되고 진중의 무토가 고요하게 암장되어 있던 것이 투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게 드러난 거죠. 이런 것을 투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재생관으로서 이제 관이 이제 커지는 그런 좀 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투청이라고 한다. 진토나 만약에 뭐 기토가 운에서 온다면 이것 또한 투청이죠. 미중의 기토가 맑게 드러나는 운이다. 지지에서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나 미를 만나게 되면 오나 미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에서 그렇죠? 오나 미토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만나게 된다는 것은 사주 엄국에서 오나 미토가 있으면 이 소리거든요. 오나 미토를 만나게 되면 뭐냐면 운에서 정화가 드러나는 것 이런 종류가 바로 투청이라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나 기토가 드러나는 것도 투청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6월에 정관을 이걸 이제는 정관격으로 다 이 용신을 정관으로 삼는데 지지에 토가 있는 경우 운에서 맑게 무토나 기토 운이 오면 그건 투청이고 그리고 또 지지에 이제는 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화나 미토가 있다. 오화나 미토가 있으면 오중에 정화나 그쵸 미중의 정화 이런 것들이 운에서 정화운으로 오게 되면 지장간에 고요하게 있던 오중의 정화가 미중의 정화가 투청해서 운에서 오는 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청이 이렇게 무기토 재성으로 오면은 이 정관격에는 이득이 되니까 재생관으로 좋은 대운을 만나는 거지만 똑같은 정관격에서 오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요하게 이제는 이 정관을 해야지 않았는데 지장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운에서 투청으로 정화가 이렇게 운에서 오게 되면 얘는 이제 화급금으로 이제 상관이 되니 간목한테 상관이 되니 상관경관이 돼서 이거는 좀 흉한 운이 될 것이고 토로 오는 투청은 길한 그쵸? 이거는 길한 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유금정관을 격으로 쓰는데 지지에서 토는 재성이 되니 운에서 무토나 기토가 투관돼서 오게 되면 재성이 청하게 드러난 것이고 또 지지에서 오화는 그쵸 상관이 되고 또 미토 가운데 정화도 상관이 되니 운에서 정화가 투관되면서 오는 그런 운은 상관이 청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정화가 투관되면 운에서 상관이 청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것을 투청이라고 한다. 기lum을 떠나서 투청이라는 것은 지지했던 것들이 청간으로 드러나는 것, 맑게 드러나는 것, 이거를 투청이라고 한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명효, 운, 이, 지, 회구, 그 다음에 역, 작, 청론. 여기 끊으면, 자, 만약에 명과, 그쵸? 운에서 두 개의 지지가 그러니까 명의 지지하고 원국에 있는 명과 운에서 오는 지지 그렇죠? 이 두 지지가 서로 회곡을 하면 회곡은 삼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삼합을 하게 되면 또 또한 역시 뭐예요? 청을 청하다고 논할 수 있다. 청하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운에서 청간으로 오는 것은 투청으로서 맑은 거지만 이거 외에 원국에 있는 지지하고 운에서 오는 지지가 서로 만나서 회합이 되면 이것 또한 청으로 논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 갑, 용, 유관, 본명, 유오, 그쵸? 이, 운, 봉, 인술, 지류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유금을 용신으로 해서 이게 정관격인데 본명에 갑오일주다. 오화가 있어요. 명에 이렇게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는 지지에 있기 때문에 고요해서 옆에 유금이 있어도 화급금을 못해요. 그렇죠? 화급금을 못하고 있는데 운에서 뭐가 온 거예요? 인운이 오거나 인목이 와서 인오술이 되거나 술토가 와서 오술이 되면 이 오중에 정화가 동해서 움직여서 이거는 화급금을 하니 이것이 이때서야 상관경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중에는 병화, 정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기의 정화는 기토하고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인이나 술이 오면 이 봉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기, 이 기토를 대용하는 정화가 이렇게 인오로 움직여서 정화가 나오는 거고 술토로 오술로 이 중기가 움직이는 거죠. 중기가 움직이고 지지의 오와 봉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지지의 오와 봉기는 그대로 있지만 중기가 움직여서 화급금을 하니까 이게 상관경관이 되는데 지금 청암을 논하는 것은 암장되어 있는 것들이 길로 쓰이든 흉으로 쓰이든 청하게 작용해서 움직인다는 거에 초점이 지금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이 장에서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사주팔자의 이 지지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행운의 지지가 서로 회합을 하면 이 또한 청을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의 회합으로 인하여 지장간의 중기가 작동하니 이 또한 청간으로 드러난 것처럼 청한 것이다. 청하다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것 육신이 쓰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길로 작용하든 흉으로 작용하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유금월령에 출생하여 정관격인데 사주팔자 가운데 오화가 있고 행운에서 인이나 술을 만나 회합을 이루면 오화 중에 정화가 작동하니 이 또한 청한 것으로서 이때는 상관경관이 있어서 합격이 되더라도 청하게 그 쓰임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연, 재, 년, 즉, 중. 그쵸? 재, 일, 차지, 지어, 시생, 어오, 이운봉, 인술, 회고, 즉, 완이, 불급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지지 대 지지끼리 만나서 삼합으로 이제는 어떤 청해져서 그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러나 어떤 거예요? 연애 뭐 오화가 연애 있게 되면 그것은 즉 무겁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간목이 6월에 있는데 연에 이렇게 오가 있다. 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연에 오가 있을 때 인목이 운에서 와서 인호술이 되면은 연에 있는 거는 이게 무겁다는 거야. 뭐가 무겁다는 거야? 이 화급금이 무겁다는 거야. 이 전 국가 자리에 있는 이 상관이 고요하게 있다가 인호술로 움직여서 월지를 바로 상관경관하니 이거는 무거운 것이다. 흉도 무겁고 만약에 흉이라면 흉이 무거운 거고 길한 거라면 길이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연에 있는 것은 빠르게 작동하면서 무겁다. 작용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은 작용이 크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1차지 그랬죠? 제1차지 이거는 뭐예요? 저는 제1차지 그죠? 일지 이거는 무거운 거고
무겁고 일지, 그쵸? 일지에 있는 것은 그것의 다음이라는 거죠. 그쵸? 일지에 넣은 그게 다음이다. 다음에, 그러니까는 만약 오화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일지에 오화가 있었다면 이거보다는 그렇게 무거운 것에 다음으로 무거운 거다. 주로 이런 것들은 저는 인간관계 자리에 있으니까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오는 개인적인 상관경관인 그런 일일 확률이 높겠죠. 일지에 있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지어 시생 어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에 이제 오화를 생하게 되면 만약에 오화가 일제 있지 않고 시간에 이렇게 오화가 있는 것을 인목이 운에서 와서 이거를 이렇게 시에 있는 거를 생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오시에 출생하고 운에서 오시에 출생해서 그쵸? 운에서 인목이 이렇게 인목이나 술토가 이렇게 와서 오술과 회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합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오에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시간에 오화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운에서 그죠? 운에서 인이나 술토를 회국으로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느리고 그쵸? 느리고 그 다음에 급하지 않다. 불급. 느리고 급하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연애에 있을 때는 무거워. 이 작용이. 그리고 일에 있을 때는 그냥 그 다음이야. 여기는 국가자리니까 사회적, 대외적인 일로 무거운 일이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면 일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 그 다음에 뭐 구설, 뭐 부부지간 이런 걸로 오는 이런 걸로다가 그 다음으로 무겁고 시에 있는 것은 미래이고 자식 자리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순서순으로 봤을 적에는 뭔가 여기서 오는 것보다는 느리고 그쵸?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는 일들 그쵸? 약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연애에 있는지 일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화가 움직여서 상관경관이 되니 지지에서 기룡은 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화가 운에서 이렇게 회합이 돼서 상관경관이 될 때는 지지의 궁, 그래서 연지 또는 월지, 그죠? 일지, 시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궁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서 정강격을 이루고 있는데 연애 오화가 있는 경우 운에서 회합하면 상관경관이 무겁게 나타나고 그렇죠? 감옥도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일지에 오화가 있는 경우에 운에서 회합해서 상관경관의 흉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무거운데 이것도 무겁긴 무겁죠. 뭐 이혼까지도 갈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뭐 크게 상하거나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 구설 이런 걸로 사적인 걸로 좀 감옥도 갈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나 시지에 이제 오와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운에서 이렇게 회합을 하게 되면은 그 상관경관의 흉이 이제 연애에 있을 때나 일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 안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급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는 사회공이니까 기륭이 무겁고 일은 인간관계 공인이 그 다음이고 시는 미래 일이니 그 흉이 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 격, 지, 성패, 고저, 팔자, 이유, 정론, 여, 명, 중, 원유, 자, 부동, 그쵸? 2차 5년 중, 그 다음에 영능, 위, 기, 화복,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야? 비로, 격국의 성패와 고저, 그쵸? 그러니까 비록, 언국에서 격국의
성격이나 패격 또는 격이 높고 낮은 것들은 이미 뭐예요? 팔자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론이지만 이렇게 운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천간으로 투청이 돼서 뭐 기룡작용을 한다든가 지지에서 회합이 와가지고 어떤 기룡작용을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명 중에 명 가운데에 원래 있었던 거하고는 부동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국에서 이미 다 정로로 정해져 있어 성패와 고전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운에서 명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갖고 원래 이렇게 작용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차 5년 중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로 5년 그러니까 대운에서 그 10년이죠. 대운이 10년인데 천간 5년 다르게 지지 5년 다르게 이렇게 5년 중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씩 나누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역시 능히 그 화와 복을 이제는 화와 복이 있게 된다. 5년씩 나누어서 화와 복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사주팔자에서 격국의 성패와 격의 높고 낮음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대운에서 회합으로 인한 격의 성격과 파격은 사주팔자에서 이미 성격된 격과는 좀 다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대운은 이렇게 5년씩 10년 가운데에도 천간과 지지의 쓰임이 다르니까 10년 가운데 5년씩 나누어서 그 기룡과 희기를 분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약, 월령, 지물, 이운중, 투청, 즉 여명, 중, 원유, 자, 불심, 상현 그랬어요. 여기서 끊어보면 자 만약에 월령의 사물이 월령의 모든 사물들 물질 그러니까 월령이니까 뭐 월령 용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물이 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투청해서 월령에 원래 있던 것이 월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투청해서 천간으로 투관해서 드러나면 즉 명 가운데 원래 있는 것과 그쵸 심이 뭐예요 심하게 서로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월령이 암장되어 있는 것이 우운에서 이렇게 투청해서 오는 그런 대우는 원래 원국에서 이루어진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간목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진월인데 그쵸? 진월인데 여기가 이제 갑신일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신진으로 회합이 돼서 진중의 개수를 이거를 정인격으로 이렇게 원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운에서 개수가 투청해서 오는 운을 만났다. 그렇죠? 이렇게 투청해서 오는 운을 만났으면 어차피 여기서도 정인격이었지만 여기서도 정인격인 거죠. 하지만 운에서 이렇게 와주면 신진이 합이 됐던 것이 암장대에서 쓰던 이 개수가 움직여서 쓰던 것을 천간의 투청으로 인해서 맑게 드러난 대운을 만나면 격이 더 오히려 올곧하게 더 쓰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심하게 큰 차이는 없다. 원래의 이렇게 해서 정인격을 쓰나 이렇게 투청돼서 대운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인격을 완벽하게 만드나 큰 차이는 없다. 원래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지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투청되는 것들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 전편
그 다음에 소위, 행운, 성격, 병격, 시야. 그러니까는 큰 차이가 심하게 큰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것은 바로 전편에서 전편 앞장에서 말한 뭐와 같다? 행운에 의해서 성격과 병격이 됨을 논함과 같은 이치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운에 의해서 이제는 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원래의 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격이 이렇게 운에서 와서 완벽하게 격을 뭐 만든다든가 또는 안 좋은 경우에는 뭐 격을 이루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인성격을 이루고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무토가 와가지고 무토가 와서 인성격을 이렇게 토국수로다가 파격이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 월령의 육신이 대운에서 투관되어 청하게 오게 되면 본래 사주팔자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임시로 청하게 투관된 것이니 이제 한시적으로 쓰일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전편에서 말한 행운에서 성격이 되기도 하고 병격으로 파격이 되기도 하는 이치가 바로 청하게 드러나는 것에 운에서 청하게 드러나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본래의 격은 변하지 않고 병격의 기간에 희기와 화복의 변화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간명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범일 팔자 도수 그 다음에 필수 그 다음에 축, 간, 축지 그 다음에 상하, 통간 지위, 간지, 생지 그 다음에 간위, 지지, 발용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의 팔자를 그쵸 이렇게 하나의 팔자를 입수하게 되면 반드시 그쵸 청간과 반드시 청간을 따르고 지지를 따라서 그쵸 상하의 큰 줄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지는 청간의 생지가 되고 또 청간은 지지에 뭐가 된다고? 지지에 발용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그러니까는 사주팔자에서 청간은 지지는 청간의 생지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 있으면 이게 해묘가 이렇게 있는데 운에서 간목이 투에서 해 중에 간목, 묘 중에 간목이 투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청간의 장생지, 그쵸? 내 뿌리가 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청간이라고 하는 간목은 지지에서 움직이게 해주는 발용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조를 살피고 청간과 지지를 따라서 육신의 왕세 강약을 저울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지는 청간의 뿌리가 되고 청간은 지지의 쓰임이 되기 때문에 간지를 전체적으로 잘 통찰해서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는 그 조우 얘기가 나온 건 좀 생뚱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아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는 반드시 청간과 지지를 따라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우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물론 조우는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좀 맞지가 않아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를 감명할 때는 반드시 천간과 지지를 따라서 육신의 왕세 강약을 잘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에서 천간으로 뭐가 드러난 게 있는지 또 천간에 드러난 글자들은 지지의 뿌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간지를 두루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명중유일갑자 그 다음에 즉 통관사지 유인 해묘미 등자부. 저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사주명 가운데에 그쵸? 한 개의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그쵸? 글자가 있다면 즉 뭐예요? 사지는 뭐야? 네 개의 지지죠. 연월일시 네 개의 지지를 관통하라는 거예요. 관통해서 봐라. 잘 살펴봐라. 내 지지를 잘 다 살펴봐라. 관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인이나 해나 묘나 미 같은 이런 글자가 있는지에 이런 등의 글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라. 그쵸? 이런지 글자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유일자, 그 다음에 개갑, 목지, 근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고 나서 단 한 글자라도 있다면, 그쵸? 대개 이것은 갑목의 뿌리가 된다. 이걸 통군이라고 하죠. 통군. 그래서 이제 천간지지를 어떻게 살펴보느냐? 만약에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지지에서 뭐가 있는지 보라고, 해나, 그쵸? 묘나, 민이나, 미 또는 인 이거가 있는지 살피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 또는 진, 그쵸? 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는 삼합이 한 글자라도 있으면 여기 통근한 거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그쵸?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국, 방국,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국이 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여기에 다 통근해서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통근처를 빨리 알아보는 법은 그 목국이라고 하는 12운성에서의 양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묘미 목국이 있는지 인묘진 목국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간목의 통근이 있는지 없는지 간목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 사주팔자에 간목이 있다면 그쵸? 사주팔자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면 연월일시 그쵸? 연월일시 네 자리를 두루 살펴서 이 간목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일간이라면 일간의 통근은 사주 간명에 매우 중요하죠. 신강신약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강신약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간목이 인이나 묘목에 통근하고 있거나 또 여기 이제는 그러니까 인이나 그쵸? 묘에 통근하고 있거나 인묘진 또는 해수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다면 이거는 간목이 록지에 통근한 거고 왕지에 통근한 거고 이건 장생지에 통근하고 있는 거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일간은 신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다음에 목은 첫 번째로 왕성하고 두 번째로는 왕성한 통근은 또 그 다음에는 진토 이게 없다면 진토에 혹시 통근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최고로 강한 거고 진토에 통근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 그래서 통근처가 강한 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일부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평전 일부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일부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약한 통고는 뭐예요? 가장 약한 통고는 미토. 그렇죠? 미토. 해묘미 삼합 중에서도 미 중에 을모 중기에 통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서 신강신약을 보는 방법이 장생지, 왕지, 록지에 통근하는 거. 이게 1등 가장 강한 거. 그 다음에 진중에 을목에 통근하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강한 거. 그 다음에 미중에 중기, 을목에 통근하고 있는 거.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통근의 왕세 강약을 살펴라. 그 얘기예요. 자, 다른 육신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강신약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해자, 즉 통관, 사간, 유임, 갑이, 자비. 그래서 끊으면 자,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에 해라는 글자가 있다면 즉 네 개의 천간, 아까는 네 개의 지지, 천간은 지지 네 군데, 년, 월, 일시 네 군데를 봐야 되지만 이거는 지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지 해수가 하나 있다면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천간에 4개, 년간, 월간, 일간, 시간 이 4개를 보라는 거죠. 지지의 해수가 있다면. 그쵸? 지지가 있으면 4개의 천간을 뭐예요? 관통해라. 그래서 통틀어서 잘 봐라. 통틀어서 전부 잘 살펴봐라. 이 소리와 같은 거죠. 그쵸?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지의 해수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나 간목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여부를 살펴서 그것이 있다면 그쵸? 이렇게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 임, 즉, 해, 위, 임록 그 다음에 이, 임수, 용 그 다음에 유갑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있다면 이 지지에 있는 해수는 임수의 록이 되는 거죠. 임수의 록이 되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임수로서의 쓰임이 있게 되는 거고 그쵸? 쓰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갑 즉 해위 갑 장생 이 간목용 그랬어요. 그래서 끊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 있게 되면 지지 해수가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즉 그쵸? 즉 이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가 된다. 그쵸? 이렇게 해수가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때 해수는 간목한테는 장생지가 되고 임수가 있으면 임수에게는 이 해수가 임수의 록이 된다는 거죠. 록이 된다. 그럼으로써 간목으로서 쓰임이 있는 것이다. 이 쓰임이 장생지로서의 쓰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지지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지 해수가 있다면 설명은 이미 했지만 그쵸? 해수가 있다면 년, 월, 일, 시 4개의 천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쵸? 지지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뭘 보느냐? 천간에 혹시 임수가 있는지 간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천간으로 이 해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 중에 지장간에 간목과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천간에 투청해서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이 해수는 임수의 록지로서 그 쓰임이 있고 간목이 있으면 간목의 장생지로서의 쓰임이 있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통근 개념도 튼튼하게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걸록이니 장생지니 이런 것들은 그 용어는 다 12운성에서 나온 용어이니까 12운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부 7장과 10장을 참고하면 12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좀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통근이라는 말을 했는데 통근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렇게 통했느냐, 그쵸? 어디에 그러니까 뿌리, 통근. 그래서 지지에 통하고 있냐, 서로 상통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통근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이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 임, 갑, 구전, 즉 일, 이, 록, 위, 근, 일이, 장생, 위, 근, 이자, 병용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예요? 만약에 임수도 있고 간목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즉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로서 한 가지로서 뭐가 되냐면 하나는 록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장생, 그쵸? 뿌리로서 장생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쵸? 록이 된다는 것은 임수의 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생은 간목한테 장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뿌리가 되어서 이 두 개는 나란히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해수가 해월이 있는데 해 중에 간목과 임수가 투청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저는 이렇게 투청을 했다면은 무엇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다. 임수일간이면은 임수일간이면 이게 저 록이 되는 거고 해중에 간목이 나왔으니까 식신으로다가 그쵸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순환이 이것도 이제는 걸록격에 이렇게 식신을 쓰게 되면 저 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병화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것으로서 간목이 이 록의 장생으로 해서 목생활을 잘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는 걸록격에 이제는 식신 생재격으로 성격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지지에 해수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나 간목이 있다면 임수에게는 임수에게는 록으로서 뿌리가 되고 간목에게는 장생지로서의 뿌리가 되니 지지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간목에게 크게 쓰임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운, 여용, 차술, 그 다음에 장, 본명, 팔자, 축간, 축지, 배지, 이이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운을 취하는 것은 또한 뭐예요? 이러한 어떤 방법, 술, 그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장차 본명의 그쵸? 사주 본명의 팔자에서 본명의 팔자는 뭐냐면 천간을 따르고 지지를 따라서 배합할 따름이다. 이미 배합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얘기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운을 취하는 것도 해설을 보면 운을 취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쓴다. 원국에서 뭐 이렇게 통군과 통군 지지로 통군하는 거와 투청되는 부분을 사주 원국에서도 살펴야 되지만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방법도 이와 같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운을 취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 본래 사주팔자는 이제 운을 따라서 천간과 지지를 서로 나누어서 배합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운과 명을 함께 보는 것이 또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2장을 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32장을 저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잡격의 얽매임을 논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갈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1부부터 2부까지 쭉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부터는 33장부터는 이제 이제 자평진전 입장에서 워낙 그 십정격으로 충분히 다 이렇게 사주를 충분히 감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격, 여기서 잡격은 외격을 의미하는 건데 외격이나 이런 잡격들을 끌어다가 사주를 이렇게 잘못 분석해서 이제 그러한 잡스러운 그 격들, 쓸데없는 격들은 다 쓸어내서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십정격 위주로 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3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3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경명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33장, 34장이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장은 저는 그 잡격, 외격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4장은 저는 잘못 와전된 학설에 대한 논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부로는 13주차가 끝나고 14주차는 33장과 34장을 이제는 로 해서 이제는 그 14주차를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1부부터 2부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 핵심 내용들만 서머리해서 정리해서 이제는 15주차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같은 게 있는 분들은 한번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복습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뭐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메모장을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수업하시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